하루 새 대구 경북에서 9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수도권 관련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부지가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4년 넘게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졌지만 향후 최종 개항까지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의 한 간부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북도는 구체적인 감사 계획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천호와 경주 덕동호에 올해 첫 조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긴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 조류가 증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하루 새 대구에서 8명, 경북에서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신규 확진자 8명 가운데 6명은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동구 거주 50대 남성과 관련이 있는데 3명은 가족, 2명은 같은 교회 교인, 1명은 지인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아직까지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북 적 신규 확진자는 의성에 사는 50대로 경기도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역학조사를 방해한 목사와 교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27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에 걸쳐 대구 동구의 한 교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회 목사는 대구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전세버스 인솔자 42명 중 1명으로 유일하게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예배금지 행정명령에도 지난 일요일 2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지난 24일 대구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고발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2차 단체 혈장 공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1,100여 명은 오는 9월 4일까지 대구 육상진흥센터에서 단체로 혈장 공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신천지 교인 600여 명이 1차 단체 혈장 공여에 참여했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에 간호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대구시는 광주 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빛고을 전남대병원에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호사 10명을 모집해 광주에 보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유행 당시 대구에 성금과 마스크 등을 보낸 데 이어 환자 32명을 수용할 병상을 내어주는 등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부지가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당 지자체 간의 갈등이 이어졌지만 조율했고 합의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전 부지가 결정되면서 실질적인 건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걸친 드넓은 부지. 이곳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들어섭니다. 대구 군공항이 동구를 떠나 신공항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국방부는 28일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전터를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2016년 대구시가 군공항을 이전해달라는 건의서를 낸 지 4년 만입니다. 오랜 시간을 끌어온 만큼 개항까지 속도를 냅니다. 대구시는 다음 절차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갑니다. 용역비만 33억 원에 달하는 이번 연구엔 공항과 시설 건설 계획, 총 사업비 산정, 소음 피해 지역민 이주 대책 등이 담기게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그리고 또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남아있고 또 후적지 개발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만들어서 공사를 빨리 착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는 공항의 성공엔 접근성이 핵심이라고 보고 오는 10월쯤 광역교통망 구축 관련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조만간 사전 타당성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2년간 공항을 설계하고 2024년부터 4년 공사를 거쳐 2028년쯤 개항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안동에 있는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의 한 간부가 직원들에게 갑질은 물론 채용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근무하는 간부 A씨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직원 갑질과 채용 특혜, 특정 업체 선정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은 지난 2017년 경력직 직원 채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시 동일한 직급의 경력직 채용 기준에 따르면 학사는 7년 미만, 석사는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지만 학위나 경력도 없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사회과학 분야 석사 수준의 지식을 갖춘 자로 채용 기준을 변경했다는 주장입니다. 신규 채용된 직원들의 연봉도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보다 턱없이 높게 책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간부 A씨가 독립기념관 전시 행사를 준비하면서 특정 운영업체를 선정하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간부 A씨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소명을 다 했고요. 일단 하여튼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감사니까 거기에 결과가 따르면 내가 충분히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간부 A씨는 2년 전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경북도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은 28일 열린 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에서 관련 의혹을 질의해 줄 것을 특정 도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요걸 안 지도 얼마 안 되고 어제 그저께 여기 오기 전에 알았고, 예. 그리고 아마 제가 이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하는 상태에서 질의를 하면 자기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네.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독립기념관 측은 31일부터 시작되는 경상북도 감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북도는 구체적인 감사 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출자 출연 기관 관리에 대한 투명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영천호와 경주 덕동호에 올해 첫 조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영양염류가 유입되고 폭염으로 수온이 올라 조류가 증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조류경보가 발령된 경주 덕동호입니다. 조류경보는 관심과 경계, 조류 대발생으로 나뉘는데 관심 단계는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으로 밀리리터당 1000셀 이상이면 발령됩니다. 지난 2주 연속 확인된 덕동호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밀리리터당 1400셀로 조류경보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영천호입니다.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늘면서 물빛이 탁합니다. 영천호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밀리리터당 45,000셀로 덕동호보다 많습니다.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조류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가 유입되고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개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지금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3년간 올해가 제일 비가 많이 내렸었고요. 강우 이후에 갑자기 폭염이 이제 동반이 되면서 조류 증식이 좀 일어나기 좋은 조건이 돼서 그런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조류경보 발령에 따라 취정수장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류가 대개 숫자가 많이 유입이 되게 되면 그 냄새나 아니면 약간 흙냄새나 이게 조류에서 발생시키는 흙냄새나 곰팡이 냄새 같은 게 좀 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조류 경보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전차 염소산 납품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활성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투입을 해가지고 최대한 제거를 하려고 하죠. 상수도 사업소는 조류 개체수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 수돗물 원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수 처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 국권을 일제에 빼앗긴 날이죠. 올해로 경술국치 110년을 맞았는데요. 광복절만큼이나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경술국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예, 경술국치일은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그날입니다. 바로 1910년 8월 29일이죠.
그날 대한제국이 멸망하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한반도가 일본 제국에 병합되어 식민지가 된 날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날이었죠.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합방과 합병은 어떤 두 체제가 평화적으로 합의하여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는 뜻이므로 한일합방, 한일합병은 부적합합니다. 일제의 군경이 서울을 장악하고 3인 이상의 해동도 막고 창덕궁을 포위한 상태에서 만든 날조된 문건을 두고 합방이나 합병이라고 이룰 수 없습니다. 일제가 억지로 만든 용어 한일병합 역시 마찬가지고요. 마땅히 강제병합 또는 무력에 의한 침탈의 병탄이라고 써야 합니다. 여기서 병탄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물건이나 국가를 강제로 빼앗아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병탄이 맞습니다. 사실 그 국치일은 8월 29일 이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한일 합방조약은 1910년 8월 22일에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일주일 동안 발표를 하지 않고 8월 29일 날 순종의 조칙 형태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칙이라는 말은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을 뜻하죠. 특히 이날 발표된 조칙에는 행정결제에만 사용하는 옥새가 찍혀 있었을 뿐 당시 대한제국의 국세가 찍혀 있지 않았어요. 또 순종 임금의 서명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일 합방조약이 대한제국의 정식 조약이 될 수 없기에 이 조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조약의 무효가 또 중요하지만은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합방하기 위해서 치밀하고 집요하게 그런 작업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본은 먼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서 한반도의 장악에 방해가 될 거대 국제 세력을 제거했고요. 그리고 1904년 한일의정서와 1905년 을사조약을 맺었어요. 을사조약을 맺어서 대한제국의 예결권을 박탈하고 또한 1907년에 정미 7조약으로 행정권 박탈, 군대 해산, 1909년 기후각서로 사법권을 박탈하였고요. 1910년 6월에는 경찰권까지 박탈하였습니다. 얼마 전 그 강복 75주년 8월 15일 날 그 아주 기쁜 날이죠, 우리 민족에게. 그날도 그 백주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 일장기가 나타났어요. 그때 또 강화문에 참석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소닥 쳐다보듯 했습니다. 특히 2019년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일부 정치인과 일부 극우파들이 일본에게 항복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방 후 일제와 친일이 잔재를 제대로 청산 못해 우리가 민족 정기를 제대로 못 세운 우리 탓입니다. 나라를 되찾으려고 피 흘리신 우리 선열 앞에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무릎 꿇고 사죄를 드린 마음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한 것입니다. 선열들의 국권 회복, 민족 해방을 위한 투쟁의 자체는 남몸 자살려고 일제 일부터 협력한 부일 반민족 세력에 짓눌려 흔적을 찾기가 힘듭니다. 경술국치 100년의 긴 세월을 흘렸는데도 우리는 수많은 선열들의 거룩한 이름조차 기억하려 하지 않고 강복절 날 강화문의 백주대낮에 일장기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친일 잔재를 척결하지 못한 우리의 탓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특히 극우적인 일본의 아베 정권과 아니면 일본의 극우와 같은 주장을 하는 우리 정치인들 그리고 극우단체 하루빨리 청산하고 척결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지 한일 관계도 다시 재정립되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지역 수산물 가공식품 업체가 미국 수출기를 열었습니다. 경북적 수산물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앞으로 판로 확대의 디딤돌이 될 전망입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구룡포의 한 수산 가공식품 업체입니다. 코로나19 악재 가운데서도 지난달 화상 수출 상담회를 통해 미국 수출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2억 원 상당의 코다리와 오징어, 김 등 46개 품목을 판매하게 되는데 경북 지역 수산 가공식품이 미국에 진출하는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선적식이 처음이 아닌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주 지역에 계시는 우리 고객들이 앞으로 제품의 어떤 내용을 더 원하시는지 저희가 빨리 파악해서 더 위생적이고 아주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내서 미국 현지에서도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세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와 SNS, 언론 매체 등 다방면으로 경북의 수산물을 소개하고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수출 제조업체가 물건을 보내신 이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피드백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과 함께 소통하며 고객이 원하는 정말 좋은 상품을 이에 경북도는 지역 수산가공식품 수출을 위한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해외 유명 온라인 판매 플랫폼과의 접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이제 미국 수출은 지금까지 우리 경북 수산 가공식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남아 위주, 아시아 위주라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뚫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선적을 계기로 후속으로 2억이 20억, 200억이 될 수 있는. 이번 미국 수출길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13곳. 코로나 악재를 뚫고 이뤄낸 판로 개척인 만큼 앞으로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정부가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이달 31일로 끝납니다. 다 쓰지 못한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다만 종이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 건 법적으로 5년까지 유효해 31일 이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도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하반기에 예정된 축제와 대규모 행사들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청도 반시축제와 세계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 등이 열리지 않습니다. 또 하반기로 연기됐던 청도 유등제와 청도 읍성예술제, 청도 락 콘서트 등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문경 쌍용양회 공장 일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새롭게 변신합니다. 경상북도와 문경시는 28일 한국서부발전, 영남에너지서비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25년까지 문경시 신기동 쌍용양회 일대 50만 제곱미터에서 연료 전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연계해 문경 컬처 팩토리, 청년 예술가 스튜디오, 스포츠 테마파크 등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동지역에 사는 안동 시민들도 앞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안동시는 지난달 용상동과 옥동, 송화동네 마을 6곳에 이어 오는 9월부터는 마지락골, 뱃가골 등 강남동 마을 7곳에서도 행복택시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행복택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1,000원으로 택시를 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안동에선 매년 2만여 명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출생아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9 출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대구 지역 출생아 수는 13,200여 명, 경북 14,500여 명으로 1년 새 각각 8.1%, 10%씩 감소했습니다. 또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이른바 합계 출산율은 대구가 0.93명, 경북은 1.0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